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알리스터 맥그리스는 포스트 모던 시대 어떻게 예수를 들려줄 것인가 라는 책을 통해 이야기를 통한 서사적 변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논리적 이론보다 신학적인 이야기 속에서 더 쉽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니아 연대기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니아 연대기의 첫 이야기로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야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이야기를 아시나요? 여기 나니아 연대기의 진짜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마법사의 조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 런던에 사는 폴리라는 여자아이와 아픈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디골이라는 남자아이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둘은 이웃에 사는 동갑내기였습니다. 둘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공통점 때문에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디고리와 폴리는 다락방에서 탐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 위에 작은 문을 열자 어두운 공간을 지나 다른 집으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가 가면 나도 갈 수 있어. 디고리와 폴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촛불을 들고 공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조차 안 될 때쯤 안으로만 열 수 있는 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뭐에 홀린 듯 살며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선반마다 책들이 빽빽히 있었고 온갖 실험 도구들이 책상에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폴리는 탁자 위에 노란색과 초록색 반지 한 쌍을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만지고 싶을 정도였죠. 디고리가 말합니다. 잘못 들었어. 이 집은 빈집이 아니야. 누가 오기 전에 어서 나가자. 그때 갑자기 아이들 뒤에 어두운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그 사람은 디고리의 앤드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동안 잠겨있던 디고리 내에 금지된 서재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반갑구나. 내가 바라던 게 바로 아이 2명이었지. 디고리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왜 삼촌? 가족들이 우리를 찾을 거예요. 가봐야겠어요. 그러자 앤드루 삼촌은 눈부신 반지를 가리키며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꼬마 아가씨, 반지 좋아하지? 이 노란색 반지 한번 끼워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폴리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반지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디고리는 폴리! 혹시 모르니까 만지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폴리가 노란색 반지를 만지는 순간 소리도 없이 폴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앤드루 삼촌은 마법사였습니다. 그동안 기니피그로만 실험하였는데 처음으로 폴리를 통해 실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디고리는 두려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삼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폴리가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삼촌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그 노란색 반지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반지라고 설명합니다. 앤드류 삼촌은 분노하고 있는 조카 디고리에게 말합니다. 디고리, 이제 네 친구를 데려와야 하지 않겠니? 초록색 반지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반지란다. 이 반지를 가지고 너도 따라가야지. 외삼촌은 정말 비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엄청난 실험을 조카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디고리는 너무 화가 났지만 폴리를 위해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노란색 반지를 끼자 앤드루 삼촌과 서재는 곧 사라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듯 했으나 곧 머리가 공중에 솟아올랐고
연못가의 부드러운 풀밭으로 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숲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요했고 바람도 동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비슷한 연못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폴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초록 반지를 끼고 방금 나왔던 연못에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디고리가 말합니다. 폴리, 방금 좋은 생각이 났어. 다른 연못들은 어떤 곳일까? 혹시 다른 세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럼 여기는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이라는 거니? 그래, 맞아.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다른 연못으로 들어가 보자. 나는 사실 두려워. 못 돌아오면 어떡해? 좋아. 그럼 다시 돌아올 때 헷갈리지 않게 집으로 돌아가는 연못을 표시하자. 그리고 두 사람은 노란색 반지를 끼고 다른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만 튀길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란색 반지는 이 숲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고 초록색 반지는 이 숲을 벗어나려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초록색 반지를 끼고 다른 연못으로 뛰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토론 끝에 초록 반지를 끼고 다시 뛰어보기로 합니다. 폴리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디고리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디고리가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뛰어! 이번에는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폴리와 디고리는 아래로 빠르게 내려가는 듯 하더니 어둠을 지나 다시 빛 가운데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점 또렷해지며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빛도 없이 우중충하고 주변은 온통 건물뿐인데 폐허 속에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폴리는 여긴 너무 기분 나쁜 곳이야. 그냥 돌아가자. 디고리는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보지도 않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우린 맘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잖아. 바지 주머니에 반지를 넣자. 둘은 거리를 지나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분명 수천 년 동안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둘은 안뜰을 지나 또 다른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멋진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이 마치 마네킹 같았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가장 호화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오만한 표정을 짓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마법에 걸린 것이 분명해. 그때 한 기둥에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폴리는 당연히 어림없어. 위험한 짓은 안 돼. 하지만 디고리는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어. 난 아마 평생 궁금하다 미쳐버리고 말 거야. 둘은 결국 싸움이 났지만 디고리는 결국 금종을 쳐버렸습니다. 종은 감미로운 소리를 내더니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끝에 앉아있던 아름다운 여왕이 의자에서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누가 나를 깨웠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린애인 내가? 점점 벽들이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이 무너지는군. 어서 뛰어! 그 여왕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뛰어서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곧 높은 곳에 올라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곳은 위대한 도시 찬유다. 나 제이디스 여왕이 한순간에 없애버렸지. 우리 언니와 왕위를 다투다 나만이 간직하고 있던 마법을 쓴 거야. 그 마법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마법이었어. 잔인해.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우리 선조들은 이미 강한 마법에 걸려 잠들어 있었지. 나도 저 금종을 쳐서 깨우기 전까지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 이제 가자. 어디로요? 그야 너희가 사는 세계지.
이제 내가 그 세계를 다스리겠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왕은 마녀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폴리가 고함을 치자 여왕은 폴리의 머리카락을 잡아채려고 두 아이의 손을 놓쳤습니다. 지금이야! 디고리가 소리치는 순간 두 아이는 재빨리 왼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반지가 손에 닿자마자 그 황량한 세계는 홀연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디고리와 폴리는 여왕으로부터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여왕은 분명 나니아 연대기 전체 이야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 대한 이야기가 가늠이 되지는 않는군요. 다음 영상을 통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